뉴욕 증시는 올랐습니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큰 표차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월간 사용료를 큰 폭으로 인상한다는 소식에 기술주 전체가 올랐습니다. 넷플릭스는 사상 최대 폭으로 사용료를 올리면서 6% 넘게 상승했습니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결국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우려됐던 노딜 브렉시트 공포도 커지고 있고 여기에 협상을 주도했던 메이 총리 불신임 투표와 조기 총선 가능성까지 대두되면서 상황은 카오스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3% 넘게 급등하며 배럴당 52달러 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작년보다 더 큰 규모로 감세와 채권 발행을 하겠다며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글로벌 수요 감소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입을 닫고 있었던 화웨이 창업자가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중국 정부가 비밀 정보 활동을 요청할 시 거절한다고 말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믿어줄까 싶습니다. 여기에 트럼프는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양념까지 팍팍 뿌려서 진정성이 더욱 의심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황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이 방금 몇 시간 전에 결국 큰 표 차이로 부결이 됐습니다. 이 이슈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방송을 보시고 이 해외 이슈에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 베테랑 전문가분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으로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검색도 활발하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오늘 올랐습니다. 0.5%가량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악재도 있었고 또 호재도 있었습니다. 악재 같은 경우는요. 브렉시트 합의안이 결국 표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다는 소식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제 21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플랜 B를 내놔야 되는데 메이 총리가 사퇴하고 조기 총선이 열릴 가능성 또 다른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상황을 좀 예의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뉴욕 증시 내부에서는요. 마이크로적으로 봤을 때는 넷플릭스가 오늘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6% 넘게 급등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월간 사용료를 큰 폭으로 인상한다. 13%에서 18%가량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기술주 전체가 올랐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안 좋은 소식이지만 이익이나 순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넷플릭스가 좋다라는 측면으로 6.5% 급등했고요. 여타 금융주 아마존이나 애플,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2%에서 3.5%가량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시다시피 나스닥 지수가 1.7% 가장 많이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1% 넘게 그리고 다우존스는 0.6%가량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활발하게 움직인 이 특징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특징주입니다. 첫 번째는 키토프 파마라는 헬스케어 업종인데요.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골관절염 통증 치료 그리고 항암 치료제를 임상하고 있는 이스라엘 기업인데 169%가량 올랐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요. 2달러 80센트에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버넷엑스라는 회사인데요. 인터넷 실시간 통신 보안 소프트웨어 그리고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63%가량 올라서 6달러 34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특징 종목 중에 계속해서 중국 기업이 하나씩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이나 세라믹 CCCL이라는 종목 코드인데요. 중국 진장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토자기 타일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40% 넘게 급등하면서 2달러 3센트에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 벤치마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1.5%가량 올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2097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MSCI 한국 지수도 1.4%가량 오르면서 60달러로 회복했습니다. 60달러 3센트에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퍼스트트러스트 지수도 살펴봅니다. 나스닥과 더 연동성이 큰 퍼스트트러스트 코리아 지수인데요. 1.9% 상승폭은 더 컸습니다. 22달러 5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황 어땠는지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갑니다.
네,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 불안감 속에서도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모두 상승으로 거래 마감을 지었습니다. 악재보다는 호재를 보려는 그 시선이 강했던 오늘 새벽이었는데요. 하나씩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마감가 먼저 확인해 보시면 3대 지수 모두 가뿐히 올라서면서 플러스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1.71%로 오늘장 흐름이 가장 좋았는데요. 전반적인 지수 상승을 이끈 건 IT주였다라는 점 먼저 언급을 해드리고요. 흐름들과 함께 이슈들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부터 플러스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름세가 초반장부터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실적은 큰 보탬이 되지 못했는데요. JP모건과 함께 웰스파고의 실적 실망스러웠습니다. 금융주의 실적 부진은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강한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IT주가 올라왔다는 점 오전장 상승장을 주도했는데요. 내부적으로 이슈를 가질 만한 것이 뉴욕주의 제조업 지수가 부진하게 나왔지만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은 주지 않았다는 점. 그러나 적전월 대비로 봤을 때 그리고 시장 예상보다도 큰 폭의 둔화세를 보였다는 점은 체크를 해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지수 오후장의 하이라이트 한다면 브렉시트 표결 결과였습니다. 기다리면서도 상승 그리고 큰 표차로 부결됐다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계속해서 지수의 상승폭은 차곡차곡 쌓아져가는 형국이었습니다. 시작이 이 정도의 파장을 예상했기 때문일까요? 큰 표차의 부결이었지만 시장 오름세로 오늘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감을 지었습니다. 나스닥 특히 강하면서 7,000선 위에까지 올라섰네요. 자, 미국 살펴보셨고요. 유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렉시트 표결한 결과를 앞두고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지표가 부진했다는 점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은 연출됐습니다. 범유럽 지수가 0.42% 플러스로 거래 마감이 됐고요.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특히 자동차주의 상대적인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영국이 0.58% 플러스였고 독일 증시도 0.33% 올랐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와 함께 또 다른 부담감을 가질 만한 요소가 유로존의 경기 둔화 가능성인데요. 독일의 지표 부진 소식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4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 1.5% 플러스 기록하면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점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는 점 여러분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미국과 유럽 살펴보셨고요. 아시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장 휴장으로 어제가 이번 주 첫 거래일이었던 일본 주식시장입니다. 일본 주식시장은 1% 가깝게 오르면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일본 수출주의 동반 상승세가 돋보였고요. 중화권 주식시장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흐름 뚜렷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가 1.36%, 홍콩 항생지수는 2% 넘게 뛰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 정부 쪽에서 1분기에 경제가 좋은 출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감세 등의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내부자들의 인터뷰가 쭉 나오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그리고 미국까지 이어졌다는 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로 가죠. 주목할 만한 쪽은 바로 인도 주식시장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1% 플러스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전 업종 상승세였고요. 그리고 어제장 마감 후에 발표된 물가 지표가 상당히 둔화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인도 중앙은행 쪽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다는 점 역시 시장을 끌어올리는 재료가 됐습니다. 말레이아 증시는 소폭의 상승세, 베트남 증시도 0.87%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남미 주식시장도 보시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마감가 확인해 보시면은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증시는 0.4% 하락이었고요. 멕시코 증시는 0.41% 플러스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지수 흐름들 쭉 보셨고요. 환율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부적인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유로존도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달러화는 달러화였습니다. 달러화 가치 오늘 새벽에 외환시장에서 강한 흐름 보였는데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36%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 재료들 가운데서도 특히 주목이 된 것은 바로 중국의 경기 부양 가능성이었습니다. 여기에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WTI 또 한 번 뛰어 올랐습니다. 3.2% 플러스였고요. 브렌트 역시 2.8% 동반 상승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철금속 시장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금과 은 가격 정규장에서의 흐름은 모두 하락이었습니다. 금 0.2% 하락으로 정규장은 거래 마감이 됐는데요. 정규장 마감 이후에 브렉시트 표결 결과가 나오고 전자거래에서는 금 추이 현재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부분도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수 어떻게 움직였는지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김희욱 소장과 함께 해보시죠.
네, 오늘 우리 증시는 한 주의 딱 중간 수요일 아침에 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큰 이변이 없는 이상은 상승 출발할 것으로 기대해도 좋겠는데요. 영국의 브렉시트 표결이 부결됐지만 이는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예상했던 악재이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 노출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이런 격언을 따르는 것이 좋겠죠. 때마침 이제 영국 브렉시트 표결 부결 결과를 반영하는 파운드화 가치를 봤더니 부결 났다고 했을 때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하면서 지금 현재 제자리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이건 우리 개장 전에 리스크가 아니라는 점으로 일단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미국의 투자 의견 변경 종목들 살펴보시죠. 먼저 어제 실적 실망을 기록한 시티그룹 되겠는데요. 오늘 주가는 이제 이 BMO 캐피탈 마켓의 투자 의견 상향에 따라서 4.17%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급락한 거를 이제 그대로 만회한 건데요. 어제 실적 실망을 봤을 때 뭐 그렇게 상당히 뭐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고 오히려 오늘 JP모간 실적이 더 사람들은 충격적이었다고 하는데 시티그룹이 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낙폭과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61달러 39센트인데 BMO 캐피탈 마켓에서는 목표 주가를 92달러로 넉넉하게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사실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고 2009년도 2월 미국의 이제 이 금융위기가 막 불이 붙고 있었을 때 이 시티그룹의 주가가 14달러, 우리 돈으로 한 1,600원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이제는 뭐 다시 이제 위상을 회복했는데 BMO 캐피탈의 애널리스트 제임스 포더링엄은 시티그룹에 대한 투자 의견을 이제 일단 상향하면서 밸류에이션상 매력도가 인정받아도 좋다. 그다음에 실적 실망은 비록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만하면 싸다. 이렇게 업사이드 포텐셜을 언급했고요. 그다음에 또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종합 자본 적정성 평가인데 여기에 대한 이제 결과가 시트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올 것이라는 것도 역시 상승 기대감에 일조를 해도 좋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어쨌든 시티그룹 오늘 4% 오르면서 저의 친정이 오늘 기분 좋은 소식을 먼저 듣고 왔네요. 자, 그다음에 오토데스크입니다. 이게 이제 IT 소프트웨어 기업이긴 한데 건축 설계 쪽에 계시는 분은 이걸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보통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쉽게 예를 많이 드는데 건물 지을 때 이렇게 설계도 만들어가지고 막 시뮬레이션을 3차원 막 도형 돌리고 막 이제 뭐 지하 돌리고 이게 다 오토데스크 프로그램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삼보기술단이라는 그 건설 철도 장비 회사랑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뉴스도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모간 스탠리에서는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비중 유지로 한 단계 내려잡았습니다. 이게 IT주이면서도 사실은 건설 경기하고 상당히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솔직히 요즘에 뭐 건설 경기를 본다고 하면은 경제학 박사, 웬만한 경제학 박사보다도 더 경제를 잘 예측한다고 해서 닥터 카퍼라는 별명이 붙은 구리 가격 그리고 철강 가격을 봤을 때 올해 건설 경기가 뭐 딱히 호황이라고 내다보기는 힘든 상황이죠. 이런 걸 반영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오라클입니다. 중국이 이제 화웨이가 지금 막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라클과의 어떤 협력 관계와 라이벌 관계, 우리 뭐 삼성하고 애플하고 좀 비슷한 관계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주목을 받았죠. 모간 스탠리에서는 비중 확대해서 비중 위주로 역시 투자 의견을 조금 낮췄습니다. 매칭 종목으로는 삼성 SDS가 있겠는데 목표 주가는 뭐 그렇게 많이 떨어뜨리진 않았고요. 일단은 뭐 화웨이가 지금 우리나라는 뭐 LG U+하고 지금 뭐 완전히 이제 가는 걸로 되고 있지만 글로벌리 퇴출된다면 이 오라클은 가격 단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점에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오히려 반사이익이 될 수도 있다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모간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케이스 와이스는 오라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비중 유지로 내렸고 2019년 매출 성장에서 아무리 봐도 플러스 요인보다 마이너스 요인이 많다 이렇게 밝혔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시장의 어떤 사이클을 봤을 때도 당분간은 조금 영업이익이 오르기는 힘들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월가의 투자 의견 변경 종목 3개 함께 살펴보셨습니다.